일단 대표가 슬픔이고, 근데 슬프다, 새드하다라는 걸 좀 넘어서 멜랑콜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그래서 좀 무기력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멈추지 않고 부정적으로 빠져드는, 그 반추한다고 하죠. 그 생각 회로가 부정적으로 한번 이제 스타트가 열렸는데 스탑 버튼이 없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잘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력이나 주의력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게 되죠. 우울증을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우울한 내 자신도 나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디 싸울 사람이 없어 나랑 싸우나, 사이좋게 지내야죠. 내가 우울한 나를 버텨내고 함께 이끌고 데려간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을 겪기 전에도 저는 상담사였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우울증에 걸린 거죠. 제가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제 상담에서 달라진 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할 때 꼭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뭘까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청중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내가 청산유수 말을 잘해서 논리를 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의 말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이 됐네. 이런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내담자들이 본인을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묘사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제가 이제 겪기도 했던 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면 되게 화들짝 놀라면서, 선생님이요? 정말 안 그래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그래 보이는 저도 그렇으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겠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괜찮은 거죠. 너의 힘듦이 별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비정상이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에 너무나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너무 심한 그 경쟁 속에서, 그리고 딱 그 주입되어 있는 성공에 대한 그 프레임 있잖아요. 행복에 대한 프레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무시되는 거야. 넌 루저가 되는 거야. 이런 인식들이 정말 마음에 박힌 것도 아니고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우리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너무나 경쟁 속에 치열하게 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심어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사람이 우울하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순간이 있고 부교감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교감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늘 긴장 상태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더 대단한 비상한 능력이 아닐까 싶을 만큼 온 세상 사회가 다 그렇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여실히 느낍니다. 저는 각자 사람마다 감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큰 사람이 있잖아요. 감내해야 되는, 담아내야 되는 고통이 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만큼 많은 일을, 큰 뜻을 이루는 아마 더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정신승리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청년, 청소년이 있다면 야, 귀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할까.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영광이다. 넌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상담을 저도 이제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받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야, 나 같은 내담자 정말 상담하기 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상담사는 무슨 죄가 많아서 날 만났을까. 물론 제가 환자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제가 상담 마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저 상담하면서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징글징글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하나도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상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50분 내내 울기만 했고, 상담사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분이 본인이 별로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제가 막 쏟아내는 감정을 그냥 담아내기만 했었어요, 그분은. 네, 그것이 이제 나에게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 제가 일찍이 그만뒀을 텐데, 계속 했던 건 제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건 어떤 해결을 바라고가 아니라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아주 극심하게 차오르는 압박에서 좀 바람을 조금 빼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만약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터졌겠다. 이렇게 꽉 차오르는 감정을 배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풍선 터지듯이 아마 터졌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감정이 들 때에 혼자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압력을, 터질 것 같은 압력을, 바람을 좀 빼주는 거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사가 어떤 솔루션을 주고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그거를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자연치료가 거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나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날 지지할 만한 사람에게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뭐 어떤 익명의 상담 센터나 뭐 그런 것들, 청소년, 청년들의 상담기관, 지역 내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곳에라도 내 마음을 꼭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모든 사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우울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나 우울할 수 있지.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이 된 것도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그렇지 하고 극복해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데리고 가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로는 그 우울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니까 너무 여기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너무 힘드시고 또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도 증상이니까 그럴 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상담도 같이 받으시면 훨씬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정말 급할 때는 예방센터나 그런 익명의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순간의 고비를 꼭 넘기셔야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넘기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